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한 50년 넘게 지면서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 한 13가지에서 14가지가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 시원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생육기간이 길고 또는 장마를 겪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방제가 이제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병을 따진다고 보면은 한 7가지 해서 8가지 정도가 되고, 충을 따지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고추는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이 탄저병이고, 그 다음에 또 충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담배나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담배나방 다음으로 총체벌레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총체벌레 피해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탄저병은 고추 농사를 잘 지고 난 다음에 탄저병으로 인해서 고추를 따지 못하고 이제 뽑아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작년하고 작년 그렇기는 기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탄저병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았는데,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탄저병이 이제 심할런지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대강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면은 고추에서는 탄저병이 제일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탄저병은 얼마든지 약으로 다 고칠 수 있고, 또는 또 탄저병을 걸리지 않게끔 추비를 줄 때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 세울 때도 일자로만 세우지 말고 각개로 S자 방식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가운데 박고 양쪽에 또 한 뼘씩 띄워서 양쪽에 박아가지고 끈을 뜨실 때 이렇게 오므려서 뜨지 않으면은 아마 그런 것도 탄저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은 예를 들어서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 탄저병 균이 이제 비라든지 아니면 흙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탄저병을 안 걸리게 하시려면, 첫째, 이 고추에 거름을 주실 때 밑거름에도 너무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고추 과가 연하게 열리고 연하게 크기 때문에 탄저병이 더 잘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방제를 하실 때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가무를 때는 약 주는 횟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장마 때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막 5일씩 6일씩 올 때는 그때 한번 빼먹지 말고 꼭 비가 잠깐 멈춘 틈을 타서 그때 이거 탄저병 약을 주시면은 탄저병이 절대 퍼지지 않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탄저병 약을 주실 때는 일반 전착제 말고 농약을 사러 가시게 되면은 침투되는 전착제가 요즘은 좋은 약이 있으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20말 정도 탈 수 있는 약이 한 5, 6천 원이면 사니까, 그 탄저병 약 꼭 사실 때는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사서 약을 탈 때 거기에 타라는 양이 대개 한 5cc 되는데, 5cc를 꼭 약 타고서 희석을 해서 같이 주게 되면 비 온 틈을 타서 약을 줄 때 고추라든지 입 앞면 뒷면에 묻게 되면은 그 침투가 금방 되기 때문에 약 주고 나서 조금 있다 비가 와도 약 기운이 고추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추 탄저병 균이 고추 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그 약 주고 난 다음에는 그 균이 죽어가지고 고추가 이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꼭 그렇게 주시면 탄저병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탄저병 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지 말고 열흘이 넘어가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 기간에 저녁에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습도가 높을 때 바람과 습도에 의해서 이 균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탄저병 균은 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꼭 이 고추 고랑에
부직포를 까시면은 굉장히 더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균은 그런 정도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탄저병 약을 주실 때 한 가지만 주지 말고 꼭 한 3가지를 사셔서 거기다 번호를 1번, 2번, 3번을 꼭 쓰셔가지고 약을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며 주게 되면은 약이 내성이 안 생기고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아무리 소고기국이 맛있다고 소고기국 3번만 계속 먹게 되면은 그 맛이 없어서 다른 국을 찾게 됩니다. 이 약도 똑같은 약을 계속 반복해서 2-3번 주게 되면은 이 벌레라든지 이 살균제 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2번째 뿌릴 때부터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약을 사실 때는 이름만 틀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 성분을 보셔가지고 약 성분이 틀려야 약 줄 때 이거 효과가 뛰어나니까, 약을 사실 때는 이름만 틀리다고 약이 틀린 게 아니니까 약 성분이 똑같지 않은지를 보시고 3가지를 사서 꼭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며 주면은 탄저병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칼라병인데, 이 칼라병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칼라병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퍼지는데요. 그래서 이 칼라병은 제가 보면은 여기 지금 천안지방에는 그렇게 심한 건 같지 않은데 작년에도 일부 조금씩 생기는 거 보면은 아마 이 칼라병이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더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탄저병 원인은, 칼라병 원인은 총체벌레가 이제 그 감염을 이제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바이러스 계통이기 때문에 고추 묘를 기를 때나 아니면 고추 묘를 정식하고서 꼭 진드물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오시는 분 보면은 이 비닐 멀칭 속에 코니도 잎제나 그 진드물 잎제를 이 속에다 넣었다고 이 고추를 심어 놓고 진드물약은 안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 속에다 진드물 잎제를 넣었다고 해도 이 고추가 뿌리를 잡아서 빨아먹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추는 정식을 하고 나면은 3일 정도만 되면 봐서 이 진드물이 풀밭이나 아니면 밭둑에서 날라와 가지고 이 고추에 붙어 가지고 알을 깔려 가지고서 이제 알에서 부화가 되면은 진드물이 금방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추를 심으셨으면은 3일 안에 정량을 타서 진드물약을 앞면 뒷면에다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고추가 진드물이 끼지 말아야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칼라병에도 진드물을 안 끼고 기른 것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꼭 진드물 방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칼라병을 이제 가장 이제 방제를 하려면은 총체벌레인데, 이 총체벌레가 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는 꽃이 안 폈을 때는 총체벌레가 없는데, 꽃이 이제 한두 개씩 피기 시작하면 이 총체벌레가 꽃에다 성충이 알을 깔리게 되면은 이 꽃 이파리 속에 총체벌레가 몇 마리씩 막 기어다니면서 이제 고추가 조금씩 커 나오게 되면 거기다 침을 받고 고추에서 클 수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고추가 예를 들어 종자가 좋은 게 한 뼘씩 나올 고추가 이 총체벌레가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이 고추가 짧아지고 또 고추 끝에 가서 때가 끼고 또 고추가 약간씩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추가 상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척 바빠가지고 여기 고추도 굉장히 일찍 심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심은 지가 며칠 안 돼서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가무스름하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아직까지 약을 진드물약만 한 번 주고 아직 총체벌레를 못 줬습니다. 근데 지금 꽃이 한 나무에 한두 개 정도 3개 피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영상을 찍으면서 앉아가지고 꽃을 한번 따봤더니 여기 꽃에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총체벌레가 이 꽃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5개를 땄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털어보게 되면 여기 하나만 털어도 지금 막 겨다닙니다. 이렇게 가까이 찍어봐요 한번. 지금 막 겨가는 게, 이 까맣게 겨가는 게 이게 총체벌레인데요. 톡톡 튀면서 이게 날아갑니다. 총체벌레가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고추가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펴서 수정이 돼 가지고 이제 고추가 커 나오게 되는데, 커 나오게 되면은 이 고추 요 끝에 요 끝에 요 딱쟁이가 이렇게 꽃 떡잎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속에서 침을 받고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고추가 잘 빠지질 않고 틀어지고 꼬부러들고 끄트머리 때가 끼고, 그러니까 총체벌레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 약은 지금도 막 이게 겨가는데요, 이 까만 게 약간 기르스름한 게 총체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가 고추에 있게 되면은 고추가 잘 빠지지 못하고 고추가 짧아지고, 그러니까 꼭 이 총체벌레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 약은 담배나방 약하고는 전혀 틀리고, 총체벌레 약 전용약을 주셔야 이 총체벌레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약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은 고추도 약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농약사에 가셔서 고추에 작물에 준다고 그러면은 고추에 맞는 약을 아마 농약방 사장님께서 주실 거니까, 약을 사러 가실 때는 고추에 준다, 파에 준다를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추에 전용에 주는 총체벌레 약이 있으니까 총체벌레 약을 처음에 지금쯤 한번 주시고 꽃이 하얗게 피면서 두세 번 주시게 되면은 고추가 총체벌레 피해가 없이 그 고추가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 약을 주실 때는 위에다만 이렇게 약을 주시게 되면은 이 총체벌레는 이 꽃 속에서 있기 때문에 위에도 물론 줘야 되지만 아래에서 약을 올려쳐 가지고 이 꽃에 약이 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 주실 때도 이걸 한 고랑을 한 번에 다 주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약을 이쪽에서 때려도 이쪽에 꽃이 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암만 고추가 이 정도 컸다고 하더라도 갈 때 이쪽 반면을 쫙 주시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반을 주셔야 이 벌레가 약을 다 묻어야 잘 죽겠습니다. 약을 슬쩍 지나가면서 이쪽 한 부분만 꽃에 약이 묻고 저쪽에 안 묻게 되면은 또 저쪽에서 약이 고추 속에서 금방 또 이쪽으로 퍼지고, 그러니까 총체벌레 약을 주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역병이 되겠는데, 역병은 옛날에는 이 고추가 PR 계통이 아니고 일반 종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병이 심하게 걸려서 어디 이게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 밭이 좀 평밭에서 약간 지른 밭 조금 깊은 곳에 묽은 쪽에 보면은 고추가 시들시들하다 빨갛게 말라 죽는 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이 역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종묘 회사에서 그 역병 내병계 품종을 지금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일반 품종은 한 폭도 기르지를 않습니다. 전부 PR 계통 내병계 품종을 기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고추를 갖다 물속에다가 이 뿌리를 정글 정도만 아니라고 보면은 고추 역병은 지금은 별로 걸리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역병 내병계 품종이기 때문에 이제 역병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역병은 만약에 일반 종자를 심으셨을 때는 고추 이제 값도 싸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반 종자를 심으시는 분이 계실 테지만, 일반 종자를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너무 지른 땅에는 심으시지 말고 좀 약간 땅이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심게 되더라도 두둑을 저마냥 이렇게 높이 긁어 올려서 비닐도 90짜리나 1m짜리를 까시지 말고 1m 20짜리를 까셔서 두둑이 높게 되면은 이 역병균은 물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두둑이 낮아서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이 속에서 이 잔뿌리가 썩으면서 물이 많이 고여서 습기가 많으면 역병균이 옆으로 계속 전염이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둑이 높고 수분이 별로 없을 때는 역병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퍼지지도 못하고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종자를 심으시는 분들은 두둑을 높이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지른 땅에는 심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탄저병, 갈염병, 역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원인이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종을 기르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추모에 진딧물은 한 마리도 못 끼게끔 약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저희가 아무리 잘 약을 줘서 모종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봄밭에 나가서 진딧물 방제에 소홀히 하셔가지고
진딧물이 한 번이라도 끼게 되면 이 고추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고추 잎이 두툼하고 녹색을 띠면서 반질반질해야 되는데 이 진딧물이 끼어서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입이 쪼글거리고 약간 입이 노래지고 또 고추도 열릴 때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고추가 잘 쪽쪽 빠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꼭 진딧물 방제를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딧물 방제는 뭐 약만 주면은 진딧물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딧물 방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이제 주로 고추에 많이 이제 모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진딧물이 많이 끼게 되는데 진딧물 약자만 주면은 이 진딧물은 잘 죽기 때문에 그렇게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딧물은 비만 한번 와도 비에 씻겨서 없어질 정도로 이 진딧물은 굉장히 약하면서도 날이 가물고 비가 안 올 때는 또 진딧물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부화도 빨리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진딧물이 이제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진딧물 방제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가지를 심었다든지 이제 고추를 계속 연작을 해서 심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풋마른병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청구병이라고도 먼저 말을 했는데 그 청구병이나 풋마른병 이런 거는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닌데 가지를 많이 심었다든지 아니면 고추를 계속 연작을 했다든지 할 때 일부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고 그런 청구병이 걸린 밭에서는 가능하면은 고추를 안 심으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전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 세균성 전문이병이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전문이병은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습하다든지 아니면 밤에 온도가 좀 저온으로 돼가지고 날씨가 춥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육이 부진할 때 세균성 전문이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병이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그런 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 분이 이파리가 노랗게 쏟아진다고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세균성 전문이병이 걸려가지고 입이 이게 지금 3개를 지금 갠신히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입이 끝이 가무스름하면서 안쪽은 하얀색을 띠고 바깥은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밑에 잎부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구멍도 이렇게 뚫리고 하얗게 구멍도 뚫리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세균성 전문이병입니다. 세균성 구멍병이라고도 그러고 세균성 전문이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은 입이 노화가지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두시게 되면은 이거는 끝까지 계속 나중에 후기까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걸리게 되면 자꾸 입이 떨어지게 되면 고추가 쭉쭉 빠지질 못하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는 요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요 입을 보여주게 되면은 요거는 아마 세균성 전문이병이라고 그러면은 이 병은 일반 살균제 물론 주지만은 거의 마이신 계통을 줘야 잘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약을 주시게 되면은 이 세균성 전문이병이나 세균성 구멍병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주실 때는 앞면 뒷면에다만 주면은 잘 치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핏 곰팡이병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 재핏 곰팡이병은 이 고추가 이렇게 이제 물르기도 물론 하지만은 이 곰팡이가 생겨서 떨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살균제를 주시면은 뭐 카브리오라든지 세균 곰팡이병 계통의 약을 주시게 되면은 그거는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재핏 곰팡이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추 품종에 따라서 고추 꼬다리가 쏙 들어간 게 있고 나온 게 있는데 말은 조금 들어간 것들이 이제 비 올 때 물이 고여 가지고 이제 무름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잘 심해서 이제 무름병이 걸려서 고추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고 통풍이 안 되고 너무 고추를 밀식을 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할 때 아니면 지주를 세울 때 이렇게 예줄로 세워가지고 여기 와서 파이프가 이렇게 끈을 뜰 때 이렇게 고추가 뭉치게 되면은 이제 무름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무름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가 잘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는 이 고추밭에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게끔 그 또를 잘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름병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대강 이제 균에 대해서는 칼라병, 역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 그 다음에 잿빛곰팡이병, 무름병에서 한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고추를 심어서 이제 첫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 담배 나방이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담배 나방은 이 땅 속에서 이제 애벌레가 이제 땅 속에서 있다가 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비가 이제 해넘어가서 어두무리할 때 이 풀뚝이나 이제 풀 속에서 있다가 이 고추밭으로 날라와 가지고 이 꽃이 필 때 이 꽃 속에다 알을 깔리게 되면은 그 성충이 알을 깔리게 되면 그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이제 고추 그 수정할 때 그 벌어진 뒤에다 알을 깔리게 되면 고추가 수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므러들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알이 부화가 돼 가지고 고추가 크면서 그 애벌레도 같이 커 가지고 이제 고추를 이제 속에서 씨를 이제 파먹게 됩니다. 그래 씨를 다 파먹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옆에 고추로 가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게 제가 확실하게 뭐 100% 실험은 못했지만 보통 그 고추 담배나방 한 마리가 고추를 성충될 때까지 아마 구멍을 뚫고 계속 파먹는다고 보면 뭐 한 6개에서 7개를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담배나방이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배나방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데시스라든지 피레스 이 싼 약을 좀 이렇게 애벌레가 크지 못할 때 계속 주게 되면은 잘 듣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방제를 하셔야 되고, 약을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처음부터 주시면 되고, 나중에 약 방제를 초기에 놓쳐가지고 담배나방이 많이 커가지고 그 고추 막 벌레를 많이 먹어서 막 떨어지고 할 때는, 그때는 일반 가격이 싼 약보다는 좀 가격이 비싼 약을 주셔야 이 그 담배나방이 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나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제를 하면 되고요.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담배나방 약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 이게 아사기 종류 고추는 요거는 제가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전번에 13가지를 조금씩 심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심어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이거보다 이쪽 이제 노지고추보다는 더 컸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 벌써 열린 것이 벌써 지금 6월 오늘이 7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7일인가 8일인가 벌써 지금 이 고추가 하나가 담배나방을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도 지금 구멍을 뚫고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구멍이 뚫려가지고 벌써 고추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이거 까보게 되면은 아마 이 담배나방이 딴 데로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이 속을 긁어 먹어서 이 지금 똥만 여기 가득 있고 지금 담배나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면은 지금 이게 아마 옆으로 가지 않았나. 여기는 지금 딴 데로 나가서 벌써 없는데요. 벌써 여기 지금 다 파먹고 지금 딴 데로 지금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먹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제 6월 초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게 다 파먹고 딴 데로 간 거 보면은 이 담배나방이 방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 많으니까 꼭 담배나방 방제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칼라병 때문에 이제 총체벌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체벌레 약하고 담배나방 약하고는 틀리니까 담배나방 주셨다고 하더라도 또 총체벌레 약은 따로 총체벌레 전용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층에는 이제 담배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가 있으니까 총체벌레 약을 꼭 2-3번 주셔야 됩니다. 담배나방 약을 줬다 그래서 총체벌레가 전혀 한 마리도 죽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고추에 이 진딧물이 끼게 됩니다. 이 진딧물도 이제 지금은 잎재를 땅속에 넣기 때문에 심하게 생기진 않는데, 만약에 땅속에다 진딧물 잎재를 못 넣으셨을 때는 꼭 진딧물 방제를 끼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꼭 진딧물 약을 주셔야 그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고추가 잘 열리니까 꼭 진딧물 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이 고추에 응애가 많이 있는데 그 밭에다 콩을 많이 심었다든지 옆에 콩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진딧물이 참 응애는 이 콩밭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밭을 심었던 밭이라든지 고추를 심게 되면은 응애가 굉장히 심한데요. 응애가 요 이 뒷면에 빨갛게 고운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처음에 한두 마리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서 약을 안 주게 되면은 밑에부터 자꾸 위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새순까지 퍼지게 되면은 고추가 이런 녹색이 아니고 갈색으로다가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파리가 이제 밑에 심한 거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응애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응애도 항상 밭에 가시면 잎 뒷면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빨간 고춧가루가 그냥 뿌려진 게 한두 마리가 살살살 겨다니게 되면은 꼭 응애 약을 주셔야 이 고추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애가 있으니까 꼭 응애 피해를 꼭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파밤나방은 이제 초기에는 안 생기는데 한 7월 달쯤 되게 되면 고추가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제 우거지고 고추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이 파밤나방이 이 포기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해가 넘어가게 되면 어두무리할 때 이 고추 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 고추 잎을 막 긁어 먹어 가지고 빵빵빵 구멍도 뚫어 놓고 잎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낮에는 다 요 땅속에 숨어서 없고 저녁에 어두무리할 때 올라와 가지고 밤에 잎을 다 파먹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꼭 파밤나방 약을 주셔야 됩니다. 파밤나방은 그 근심이 마냥 생겼는데 파란색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갈색도 있고 약간 거무스름한 색도 있고 그 종류가 한 색깔이 한 3-4가지 되는데 그 파밤나방 약을 고추가 구멍이 빵빵 뚫리고 이파리를 모조리 먹어가는 밭은 꼭 그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살균제 병에 대해서 한 7-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나방하고 총채벌레하고 응애하고 진딧물하고 파밤나방하고 요 5가지가 있어 가지고 보통 이 고추 농사를 지시면서 13가지에서 14가지의 병과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농사 지시면서 아마 하시게 되면은 아마 고추 농사를 아마 잘 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년 이상 이제 고추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담을 충과 그 균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재차 더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이 모든 농작물은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약 2번 줄 거 1번 줘도 되고 또 약을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주어야 벌레가 생기기 전에 또 약을 줘야 또 벌레가 안 생기고 살균제도 탄저병도 이미 다 걸려서 병균이 많이 퍼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주시게 되면은 약도 몇 번 약을 하셔야 되고 또 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초기에 꼭 약을 주셔야 되고 또 탄저병도 제가 농사를 계속 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꼭 한 나무에서 탄저병균이 처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밭에다 비닐봉지도 몇 개 싸서 잘 놓으셨다가 고추밭에 가셨다가 고추 한 나무에서 탄저병균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한 나무에 고추를 꽃 생길 것까지 다 따서 봉지다 담아 가지고 와서 꼭 묶어 가지고 땅에다 묻던지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 한 나무에서 걸린 거를 내두게 되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 이제 빗방울에 튀고 이래 가지고 삽시간에 퍼지니까 처음이 생길 때 그 밭에 균이 웃게끔 그거를 봉지다 꼭 넣어서 없애버려야지 그걸 내두게 되면은 그것이 잠시 지체게 되면 퍼지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고추는 꼭 약을 주실 때 일반 전착제 말고 침투지는 전착제를 꼭 사셔가지고 고추 탄저병 약이라든지 뭐 총체벌레 약이라든지 담배나방 약 줄 때 꼭 약을 5cc 넣어서 약을 주시게 되면은 이 고추 탄저병 균은 처음에 이 고추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고추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잠복해 있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고추 속서부터 고추 탄저병균이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속에서 썩기 시작한 다음에 한 7-8일 지난 후에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침투되는 약을 꼭 넣으셔가지고 속에 균을 죽여버려야 탄저병 균이 방제가 잘 됩니다. 그냥 겉에다가 그냥 약만 주시게 되면은 고추 속에 탄저병 균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다 100% 죽지를 않기 때문에 약만 주고 돌아서면은 금방 또 탄저병 균이 걸리니까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꼭 침투제를 넣어서 그 비 많이 올 때 흐린 틈을 타서 주시게 되면 그 이튿날 가보게 되면은 이 속에서 탄저병균이 죽어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추가 멀쩡한 고추도 그 바짝 타가지고 그 고추가 까맣게 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고추 농사 지시면서 꼭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고추 수확도 좀 많이 하시고 돈 좀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고추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몇 가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고추를 심으면서 느낀 점을 영상을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꾸는 방법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탭이라든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